저는 솔직히 힘든 입주 청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사무실 전기 청소 몇 개 따서 꼬박꼬박 월 고정 수익만 챙기고 싶어요. 제가 미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창업자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심정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입주 청소 되게 힘들어요. 고객들은 예민하지, 육체적으로 고되지, 매일 새로운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지. 반면에 사무실 전기 청소, 뭐 병원 전기 청소, 겉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입니다. 그냥 밤에 가서 쓰레기통 몇 개 비우고 바닥 뭐 리스킹으로 슬슬 밀고 닦고 이렇게 하면은 돈을 받으니까요. 되게 꿀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걷지도 못하면서 뛰려고 하지 마세요. 입주 청소라는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편해 보이는 전기 청소 시장으로 뛰어든 사장님들의 결말은 뻔합니다. 1년 안에 한 80%, 90%가 폐업을 하거나 고객사의 컴플레인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되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장님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사업을 지탱할 기본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입주 청소가 왜 성공하는 청소 사업가가 되기 위한 무조건적인 필수 코스인지 이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입주 청소를 단순히 남이 살 집에 들어가서 쓸고 닦는 일, 이 정도로 폄하하면 안 됩니다. 입주 청소 현장은 청소업의 종합 대학과도 같아요. 실험실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배우지 못하면 장담컨대 다른 어떤 청소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화장실의 석회는 산성세제로 녹여야 되고, 주방 후드의 기름때는 오븐을 써야 되고, 알칼리 세제로 반응을 줘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창틀의 묵은 먼지는 어떻게 제거해야 빨리 제거할 수 있는지, 벽지의 도배포를 어떻게 걷어내야 수월한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그 한 집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 다양한 현장에서 수없이 실수도 해보면서 뭐 깨지면서 약품의 특성, 도구 사용법 이런 걸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사무실 청소에 들어갔다가 뭐 그런 경우도 봤어요. 약품을 잘못 사용해서 바닥 자재가 다 손상이 된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수백만 혹은 수천만 원을 물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 마루바닥을 잘못 청소를 했다가 수천만 원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30평대 아파트를 혼자서 하루 종일 닦고 계시나요? 그래서는 인건비도 안 나오겠죠. 입주 청소는 특히나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안방 베란다에 시작해서 뭐 각방을 거쳐서 화장실과 주방을 찍고 현관으로 빠져나오는 뭐 이런 다양한 개인적인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최적의 동선을 몸으로 체득해야 됩니다. 업무의 효율화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어떻게 움직여야 한 번이라도 덜 걷고 한 번이라도 더 닦을 수 있는지, 어떻게 업무를 더 효율적이게 처리를 하는지, 이런 걸 뼈저리게 느끼고 배워야 됩니다. 이 감각이 없는 사장님은 사무실 청소 현장에 가서도 우왕좌왕할 거예요. 1시간이면 끝날 일을 3시간 동안 붙잡고 있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어떤 현장에는 2명이 들어가서 1시간을 했던 현장인데, 제가 들어가서 한 명에서 1시간을 하는 이런 업무 효율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만큼 단가는 떨어지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더 싸지니까 좋겠죠. 이런 효율화를 하지 못한다면 몸은 힘들고 수익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 청소가 바로 이런 효율을 키우는 방법을 터득하는 그런 훈련소예요. 청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는 경영의 일부예요. 입주 청소 한 건을 수행하는 거는 아주 작은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 첫째로 용병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보통 입주 청소는 3명이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뭐 국평 기준으로 말이죠. 팀장인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뭐 이 아주머니는 저기 청태를 맡기고, 뭐 이분은 뭐 화장실을 맡기자, 뭐 주방을 맡기자, 이런 식으로 팀원들의 체력과 실력을 파악을 하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빨리 미션을 완수해내는 능력, 이게 리더십의 기초입니다. 3명도 지휘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직원 10명, 20명을 거느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입니다. 입주 청소 고객님들 솔직히 되게 예민해요. 특히나 신도시 고객들, 저도 너무 그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신도시 현장은 아예 안 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니까 당연히 큰 돈이 들어간 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해지겠죠. 창틀 모서리에 뭐 먼지 한 톨, 바닥에 묻은 자국 하나까지 되게 섬세하고 꼼꼼하게 검수를 합니다. 이 까다롭고 예민한 B2C 개인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춰보고 그들의 클레임을 방어해보는 경험, 이런 맷집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까다로운 고객을 만족시켜 본 사람은 웬만한 B2B 사무실 담당자를 상대하는 건 누워서 떡 먹기일 거예요. 이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정도가 입주 청소보다 훨씬 낮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말이죠. 자, 정리해보면 입주 청소는 청소업의 기본 틀입니다. 약품, 업무 효율성, 리더십, 고객 응대 이런 핵심 역량을 가장 혹독하게 그치만 되게 빠르게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이에요. 이 과정을 건너뛰고 너무 편한 길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초공사 없이 몰이 위에 올린 건물은 작은 지진에도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입주 청소로 기술과 맷집 그리고 경영의 기본기를 갈고 닦으세요. 그리고 그 실력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서 포트폴리오를 쌓으세요. 그 다음에 전기 청소, B2B로 확장을 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세요. 이 순서대로 성장을 한 사장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다면 매출이 저조해지더라도 다시 안정적으로 쌓아갈 수 있어요. 현장을 알고 직원을 알고 고객을 알기 때문이에요. 쉬운 길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바른 길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설명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전술서, 계약서, 제안서, 양식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